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따라 산발리 제6편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 C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먼저 고용량 비타민 C의 치료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의 정체, 비타민 C의 효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C의 암 치료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의 역사.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르이 처음 비타민 C는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1994년 휴 리오전 박사팀에 의해 비타민 C의 항암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에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의 마크 레인 박사가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여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15개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하였고요.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암 치료에 고용량 비타민 C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덴요한병원도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적지 않은 환자분이 고용량 비타민 C, 메리트 C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 치료의 역사는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비타민 C의 정체. 비타민 C가 대체 무엇이냐? 식물과 동물, 단 사람을 포함한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식물과 일부 동물에서 몸속에 있는 포도당 잘 아시죠? 포도당. 우리 인체가 이용하는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밥이나 국수, 빵을 먹는데 이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포 내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발전소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당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일부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를 제외한 일부 동물에서 이런 포도당으로 가지고 비타민 C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C는 비록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양물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글루코스, 우리말로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화학 구조가 나오고 있고 왼쪽이죠. 오른쪽에 비타민 C, 비타민 C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C의 화학 구조. 왼쪽이
포도당의 화학 구조고 오른쪽이 비타민 C의 화학 구조인데 일단 구조의 모양이 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C 포도당은 비타민 C의 마치 그 친정 엄마라 볼 수 있죠. 비타민 C는 딸. 그래서 대개 뭐 전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 딸들이 그 친정 엄마를 좀 닮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비타민 C가 매우 구조가 비슷합니다. 요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아까도 제가 이 포도당,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우리 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데 주로 이용하는 주된 그 에너지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포도당을 이제 이용하는 그 세포 내 기관이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저기 우리 세포 내에 있는 그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많은 그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둘이 있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그 주된 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정상세포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잘 작동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들어오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 암세포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났어요. 이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포도당이 와도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는 포도당 한두 개를 딱 먹으면은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충분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정상세포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가지고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 암세포는 항상 배가 고픈 상태고 정상세포는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 배가 고파가지고 기미에 있는 그 돌멩이가 뭐같이 보입니까? 기미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찐빵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암세포는 항상 그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한 이 비타민 C가 마치 뭐같이 보입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기 찐빵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이 비타민 C를 뭐 허겁지겁 막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이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은 비타민 C가 몸속에 들어가는데 정상세포는 뭐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비타민 C를 이렇게 집어삼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암세포는 뭡니까? 3일을 굶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뭐같이 보입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같이 보이기 때문에 막 비타민 C를 마구 그냥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은 비타민 C가 주로 어디에 많이 농축이 되겠습니까? 정상세포입니까? 암세포입니까? 암세포 속에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그 농축이 되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아시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C의 효능, 항산화 효능, 물질 합성 및 대사 촉진 기능, 항암 효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효능,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인 혈액 속에 있는 수용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용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를 제공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암 발생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물질로 우리가 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C가 이 수용성 활성산소, 물에 잘 녹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주된 그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지용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를 재생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항산화제가 되겠습니다. 물질 합성 및 대사 촉진 기능을 비타민 C가 갖고 있습니다. 혈관, 인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고요. 또 뇌 기능에 필수적인 물질이 되겠고요. 또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중요하고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관여하고요. 카르니틴, 지방대사에 필요한 물질 합성에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그 젊은 층의 피부, 젊은 사람의 피부를 보면 피부가 아주 탄력이 있고 아주 탄탄하고 그렇죠. 매끈매끈하고 주름살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중장년층의 피부를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주름살도 많고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없고 피부가 노화되는데 이렇게 피부가 노화되는 주된 원인이 피부 그 진피층에 있는 그 콜라겐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콜라겐의 그게 비교가 되죠. 젊은 층의 피부하고 중장년층의 피부, 콜라겐이 점점 사라지면서 피부가 노화되는데요. 이 비타민 C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아주 탄력이 있죠. 그리고 이 콜라겐이 마치 그 바리케이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여기저기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그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 효능, 항산화 작용을 통한 항암 효능, 또 면역 증강을 통한 항암 효능, 콜라겐 합성을 통한 항암 효능, 과산화수소를 통한 항암 효능,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을 통한 항암 효능.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혈중 지방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 세포막을 보호하고 또한 지용성 비타민 E의 재생을 촉진하여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켜 항암 효능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맨 위에 R이 있죠.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있는 그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RH가 되면서 이제 활성산소가 중화되는데 이때 힘을 쓰는 것이 뭡니까? 비타민 E. 비타민 E가 옥시다이즈드 비타민 E, 산화된 비타민 E로 되면서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고 이제 활성산소가 없어지는데 이 밑에 옥시다의 산화된 비타민 E는 이제 중고품 비타민 E죠. 한번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산화가 돼가 더 이상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신상품으로 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맨 오른쪽에 아스코빅 액시드, 비타민 C가 중고품 비타민 E를 신상품 비타민으로 이렇게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계속 항산화 작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자기 자신도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일 뿐더러 비타민 E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면역 증강을 통한 항암 효능, 비타민 C는 백혈구나 림프구, 면역 세포들이죠. 이런 면역 세포의 효율성을 올려줘서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즉 면역을 증가시키고 다른 항산화 물질들과 결합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또한 항염증 작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항암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통한 항암 효능. 비타민 C는 피부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암 주위에도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암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암이 여기저기 전이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 바리케이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통한 항암 효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를 통한 항암 효능. 과산화수소는 그 소독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과산화수소를 달라 하면 이제 약국에서 주는데 그 과산화수소를 피부에게 바르면은 거기서 거품이 나오면서 그 소독제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 균을 죽이죠. 비타민 C는 사람 몸 안에서 철분과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암세포의 산후를 유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는 정상세포고 오른쪽에는 암세포죠. 이 정상세포는 그 미토콘드리가 잘 작동돼 가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부르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주사 맞으면은 이 정상세포는 비타민 C를 이렇게 뭐 집어삼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암세포는 뭐예요? 3일을 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뭐같이 보입니까? 뒤에서 아주 김이 모양모양 올라오는 그 돌멩이, 찐빵같이, 돌멩이가 그런 김이 나는 찐빵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그 비타민 C를 뭐 정신없이 막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에는 이게 비타민 C가 이제 비타민 C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 안에서 이제 산소하고 철분을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가 됩니까? 과산화수소 이런 물질이 되는데 이 정상세포 안에는 이 비타민 C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과산화수소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거기 보시면 카탈라제라는 그 항산화 효소가 이것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 속에 들어간 비타민 C는 그냥 물하고 산소에게 분해가 되면서 세포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아요. 거기에 반해서 암세포는 엄청 그 3일 동안 굶은 암세포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엄청나게 집어삼키죠. 그래서 이 암세포 속에는 비타민 C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 C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뭐도 엄청 많이 생기겠습니까? 과산화수소도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암세포 속에는 이 카탈레제, 이 항산화제가 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과산화수소를 다 어떻게 자기가 해독할 수 없으니까 금방 어떻게 됩니까? 이 카탈레제, 이 항산화제가 고갈이 돼가지고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에 잔뜩 쌓여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죽입니까?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C를 맞으면은 암세포 속에 비타민 C가 왕창 들어가고 왕창 들어간 비타민 C가 거기서 과산화수소가 되고 이것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 C를 항암 치료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의 그 암 치료 관련 논문들을 좀 소개시키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방암, 대장암, 폐암, 난소암, 췌장암 6종 이런 순서대로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C와 유방암에 관련된 그 논문입니다. 부산 그 고신대 보건병원에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격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 유방암 비교적 초기 환자죠. 원격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 C 치료, 요것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그룹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머지 그룹은 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만 시행하고서 3년 동안 그 재발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 병행 치료,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병영해서 치료받은 그룹, 그 그룹에서는 재발률이 6.94%가 72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이 재발하였고요. 단독 치료,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단지 그 방사선 치료만 받은 그룹은 재발률이 18.75%, 144명의 환자 중에서 27명이 재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병행하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할 때보다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에 방사선 단독 치료를 한 그런 그룹은 재발률이 18.75%, 144명 중에서 27명이 재발하였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에다 더하기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치료받은 그룹은 72명 중에 5명, 6.94%의 재발률을 보여가지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치료받은 그 그룹이 재발률이 훨씬 더 방사선 치료만 받은 그룹에 비해서 훨씬 재발률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와 대장암입니다. 일본 스즈카 대학에서 쥐를 이용한 그 동물 실험을 시행했는데요. 발암물질을 쥐에다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대장암을 발병시켰어요. 좀 못할 짓을 한 거죠. 아무리 쥐가 힘이 없고 약한 동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암 환자분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에다가 발암물질을 주입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대장암을 발병시킨 다음에 한쪽 그룹에는 그 쥐에게 항암제와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투여하였고, 또 다른 그룹의 쥐에는 그 단지 그 항암제만 투여하였는데, 항암제와 고용량 비타민 C를 병용 투여한 그룹에서 항암제 단독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활성산소, 염증 매개 물질 훨씬 더 적었으며 암도 훨씬 더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키가 큰 하얀 막대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세로 축은 그 넘버 오브 투머 퍼 마우스, 그러니까 쥐에 발생한 그 종양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세로축인데요. 보시면 여기 키가 큰 그 하얀 막대기는 그 쥐에다가 그 밑에 보시면 AOM 플러스 DSC, AOM과 DSS라고 하는 그 발암물질을 쥐에게 인위적으로 주입해가지고 그 암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막대기 그래프입니다. 막대기 그래프 그 높이가 한 얼마 됩니까? 한 26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쥐의 그 종양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한 26개? 26개쯤 되죠. 그리고 그 옆에 회색 막대기는 그 이리노테칸, 이리노테칸은 그 대장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 항암제,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이리노테칸을 투여한 결과 종양 개수가 26개에서 한 몇 개로 줄어든 것 같습니까? 한 12개쯤 될까요?
12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개의 종양이 12개로 감소가 됐죠. 이디노테칸이라는 그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종양 개수가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빨간 막대기는 그 암이 발병한 지역에 비타민 C만 투여했습니다. 비타민 C만 투여하니까 종양의 개수가 한 26개에서 한 몇 개쯤 되고 한 15개 되나요? 15개 이렇게 감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오른쪽 거 이디노테칸하고 비타민 C,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비타민 C를 같이 쥐에게 투여하는 결과 종양의 개수가 26개에서 거의 0에 가깝죠. 예, 이렇게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용량 비타민 C와 폐암이 되겠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의 그 진안대학에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말기 폐암 환자 97명을 역시 둘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 49명에는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주 3회씩 총 25회를 시행하였고, 또 다른 그룹은 그냥 방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평균 24개월 동안 환자들의 그 경과를 관찰한 한 결과 병용 치료, 그러니까 고주파도 받고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받은 그룹이 더 오래 생존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치료받은 그룹은 평균 9.4개월 살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은 평균 5.6개월, 그리고 삶의 질도 병용 치료 그룹이 훨씬 더 양호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보라색 그 선은 그 아무 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은 보시면 그 치료 종료 후에 한 10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100% 사망했죠. 거기에 반해서 고주파도 맞고 고용량 비타민 C 치료 같이 받은 분은 35개월이 지나도 거의 40% 가까운 환자가 생존하였다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와 난섬이 되겠습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 주에 위치한 위치타시에 소재한 리오단 클리닉에서 발표한 임상 사례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사례는 남수암 3기의 그 55세 여자 환자분, 진단 당시 암 수치가 999,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남수암 수술 후에 6번의 항암 치료와 동시에 고용량 비타민 C 처음에 15g을 시작해가지고 60g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 2회 6주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2주마다 2회씩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후 촬영한 CT와 PET-CT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암 수치도 정상이었다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둘째 사례는 난소암 3기의 60세 여자 환자, 역시 그 진단 당시 암 수치는 좀 올라가 있고요. 남수암 수술 후에 6회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항암 치료 종료 시점에서 시행한 그 검사에서 골반 안에 아직도 종양이 조금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고용량 비타민 C 15g으로 시작해서 60g까지 주 2회 투여했으며 총 31개월 동안 투여하였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암이 제거한 증거는 CT 검사에서 아무 흔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암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량 비타민 C와 췌장암, 이탈리아 그 토리노 대학에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은 쥐들이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지 않는 쥐들에 비해서 췌장암 종양의 성장이 크게 억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 그 그래프는 그 비타민 C 주사를 맞은 그런 쥐들이고, 위에 그 까만 그래프는 그 비타민 C를 치료를 받지 않는 그 쥐들 그룹인데,
그룹인데 보시면은 저기 비교해 보시면은 투머 볼륨, 그 암 크기가 비타민 C 치료를 받은 그 쥐들이 훨씬 그 암의 크기가 이 까만 줄, 비타민 C 치료를 받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암 크기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고용량 비타민 C와 6종 니오단 클리닉에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 의하면 6종이 발병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가 없는 쥐들은 평균 36일 생존하였고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받은 쥐들은 평균 50일 생존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그 까만 그 비타민 C를 맞은 그 쥐들이 이걸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여기? 자주색으로 보이는데요. 고동색? 예, 고동색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황금색, 예, 황금색 그 비타민 C를 받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는 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 기간이 더 긴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비타민 C의 항암 효과는 다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이런 비타민 C를 치료받는 그룹에서 훨씬 그 암 치료가 잘 된다는 그런 논문도 나에게 입증이 됐는데요. 비타민 C의 그 가장 큰 약점이 혈관통에 이 혈관통이 물론 없는 분도 있지만은 혈관통이 있거든요. 저도 비타민 C를 맞아봤는데 한 30을 맞으니까 이 혈관통이 있어서 막 비타민 C가 들어갈 때마다 이 바늘을 혈관을 콕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맞을 수 없어가지고 혈관통이 없으면 저도 좀 맞고 싶은데 그걸 맞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혈관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혈관통이 없으면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다 끝나고 어떻게 다운됐네요. 제가 성경절인데 성경절 어디 낭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 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분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 우리 에덴 유언교회 모든 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